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이유. 1. 금리가 인상되면 필연적으로 개인 소비자의 대출 이자 비용이 증가됩니다.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 소비자들은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 외의 소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등의 이자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주택이나 자동차 구매를 미루게 됩니다.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져 해당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소비 감소는 또다시 필수 지출 이외의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민수는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민수는 자동차 구매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금리가 낮다면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므로 민수는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겠죠. 그러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 상황이 바뀝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의 이자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민수는 자동차 구매를 미루게 됩니다. 2. 또한 금리 인상은 기업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금리 인상은 기업 대출의 이자 비용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기업은 신규 투자를 미루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저금리 시대에선 낮은 이율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데에 거리낌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은 인력 수반을 필수로 하기에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러나 고금리 상황에선 이와 반대로 높은 이율로 인해 기업은 국내 투자에 보수적으로 변하게 되고 투자를 줄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가계에선 필수 지출 이외의 소비는 줄이기에 기업 실적은 점점 악화되죠. 이로 인해 기업은 점점 더 보수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큰 중소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이나 투자 축소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기업 성장과 경제 성장, 그리고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금리 상승이 계속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높은 이자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투자 상품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화폐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수출 감소.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해당 국가의 상품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의 소비자들이 해당 국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 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I 스토리테크는 미국에 가전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였죠. 미국에 사는 제임스는 AI 스토리테크의 가전제품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화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이전에는 10만 원이 100달러였다고 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한 후에는 같은 10만 원짜리 가전제품이 130달러나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제임스와 같은 외국 사람들은 AI 스토리테크의 물건을 비싸다고 인식하여 대체재를 찾게 되겠죠. 둘째, 수입 증가. 반대로 화폐 가치 상승은 수입 상품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저렴한 외국 상품을 선호하게 되어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어보면 민수는 미국에서 생산된 가전제품을 정기적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는 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13만 원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나 원화 가치가 상승한 후에는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낮아져 같은 미국산 가전제품을 1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화폐 가치 상승은 국내 시장에서 자국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되므로 국내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상을 왜 정부는 계속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죠.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 첫째, 금리 인상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인플레이션 제어, 즉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물가의 상승은 서민 경제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더 큰 시한폭탄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열된 투기 시장을 진정시켜 버블을 해소하고 제거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와 버블이 안정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의 이자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한 소비가 줄어들면 전체 소비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은 기업들의 대출 이자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신규 투자나 확장 계획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생산 비용의 상승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스토리 건설 회사가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회사는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금리가 낮다면 대출 이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므로 AI 스토리 건설 회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더 많은 동기를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리 인상은 대출 이자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건설 회사는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AI 스토리 건설 회사는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축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미루어지거나 축소되면 건설 자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건설 자재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죠. 또한 앞서 말했듯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화폐 가치의 상승은 수입 물품의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국내 물품의 수요를 줄여 결과적으로 가격은 안정세를 찾아갑니다. 둘째, 경제의 급격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기도 합니다. 왜 경제가 성장하는데 금리를 인상하냐고요? 이에 대해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가격 불안정. 경기 과열 상황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어 물가 상승률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기업들도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가격 불안정은 향후 경제 전반에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2. 기업 투자 과열. 경제가 과열되면 기업들은 이윤 증가를 기대하고 과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부채를 많이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게 됩니다. 만약 세계 시장 상황이 변하면 과도한 투자와 부채는 기업의 경영 위기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시장 불안. 경기 과열 상황에서 금융시장은 과도한 자금 유입으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 및 급격한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 셋째, 자산 버블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리 인상은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행태와 대출 부담을 조절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면 과도한 구매를 억제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자산의 투기를 줄여 거품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리 인상은 리스크 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중앙은행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기 때문에 정책 여력이 확보됩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어 대출 부담을 줄이고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은 경기 부양 정책의 핵심 도구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이미 낮은 상태에서 경제가 침체될 경우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라는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금리를 인상합니다. 여기까지 AI와 함께 금리 인상의 영향과 인상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I 스토리였습니다.